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더 해빙이라는 책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 서적을 보면 현재 진행형으로는 나는 부자다. 나는 어떤 것을 이룬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되뇌이고 노트에 확언하라고 합니다. 이럴 때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마음 한켠에 자리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왠지 나는 부자다 라고 확언할수록 마음속 밑바닥 끝에서 넌 부자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꼭 올라와서 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나 이 책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흔들린다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이 책은 총 6개의 목차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불을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해빙이란 무엇일까요? 이 책에서는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입니다. 해빙이란 돈이 있는 것을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말합니다. 해빙은 우리의 없음에서 시작이 아니라 있음에서 시작하는 방법이며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나의 세계와 기운이 달라질 거라고 말해줍니다. 지난 30년 동안 10만 명의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부자에서 가난한 사람까지 모두 살폈죠. 이 중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사람들에게 주목했어요. 분석 결과 그 사람들 중 높은 IQ나 특별한 재능, 뛰어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타고난 권리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00만 달러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가질 수 있는 운이 있다고 해요.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모든 것을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반가운 소식은 해빙을 하다 보면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렇게나 빨리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해보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빠르면 2주 후에도 효과를 누린다고 하니 너무 설레이지 않아요? 또 궁금했던 사실은 그럼 돈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펑펑 써버려도 부자가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반대로 내일이 없다고 가정해보았다. 돈을 쓰는 것이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맛있는 요리를 먹어도 무슨 재미가 있겠는가? 불안해서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을 텐데. 돈을 펑펑 쓴다면 그건 불안과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겠지. 아니면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서일지도 모르겠다. 그게 바로 해빙과 낭비의 차이예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과시적 소비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삶이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 통합시켜가는 여정이라고 해요.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다워질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두 번째, 돈을 끌어오는 사람 대 돈을 밀어내는 사람입니다. 해빙의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언제든 따사로운 햇볕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문득 산책이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갈 때 살랑거리는 바람, 그 바람을 타고 스치는 풀냄새에 작은 행복을 느끼는 그런 감정을 매 순간에 가지고 있음에 감사하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압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을 당겨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5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파산했고 초등학교 중퇴 후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며 자전거 점포에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20살이 된 해 그는 100엔을 투자해 회사를 설립했고요. 훗날 내셔널 파나소닉을 거느리고 연 매출 5조엔을 달성하게 된 마쓰시다 전기회사입니다. 남들이 불행하다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마쓰시다는 해빙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불우했던 소녀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산다고 합니다.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진짜 부자는 같은 노력을 투입해도 돈을 더 많이 끌어당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요. 또 진짜 부자는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알고 보답할 줄 압니다. 그럼 가짜 부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짜 부자는 항상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라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어요. 있음보다는 없음에 집중을 하죠.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의 삶은 크게 다릅니다. 그 이유는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진짜 부자는 오늘을 살고 매일 그날의 기쁨에 충실하니까요. 가짜 부자는 내일만 살아요. 오늘은 내일을 위해 희생해야 할 또 다른 하루니까요. 여러분은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세 번째, 감정에 답이 있다. 대부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정을 억누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사회를 살아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풍요의 열쇠는 바로 감정이라고 합니다. 내 앞에 놓인 세상을 감정만으로 바꿀 수 있다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무엇인가 행동 또는 선택을 할 때 자연스럽고 편안함을 느꼈다면 그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니 자연스럽게 소비를 해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가끔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뭔가를 사려고 했을 때 마음이 좀 찝찝하고 불편한 느낌? 그것들은 주변을 의식해서 아니면 허영 때문에 소비를 할 가능성이 많다고 해요. 진정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신호등을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네 번째, 불안에서 해방되려면 해빙은 감정에서 시작하고 해빙의 핵심은 편안함이에요.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가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될 때 느껴지는 감정이며 이 감정이 바로 우리를 부자로 이끌어주는 신호입니다. 이제 있음의 감정을 느끼고 돈에 대해 편안함을 가질 준비가 되었다면 부의 근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돈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고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지속적이고 의식적으로 해빙을 실천해야 내 마음에 탄탄한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기쁨과 평안함을 쉽게 느끼며 불안과 걱정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서 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생활비가 부족하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다거나 할 때면 마음 통제가 너무 힘든데 아무리 애써도 여전히 불안하다면 이럴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책에선 이럴 때는 불안해하셔도 괜찮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키포인트는 지금 흔들린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요. 여전히 안전해요. 이번엔 해빙을 할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는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그건 간절히 원하는 것이라고 하니 생각해보면 또 그 말이 맞더라고요. 부자가 되고 싶어 집착할수록 초조해지고 불안해지고 더 멀게만 느껴졌으니까요. 원하면 원할수록 조바심이 들고 결국 나에게 지금 돈이 없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다들 휴대폰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 휴대폰을 간절히 원하고 있나요? 당연히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이거는 제 휴대폰이니까요. 이미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간절함도 없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해빙이라고 합니다. 해빙은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라고 해요. 또한 지속적인 해빙 효과를 증폭시키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노트예요. 우리 자기계발 하시는 분들은 모두 시크릿 노트 하나쯤은 있으실 텐데요. 일기처럼 해빙을 기록하는 겁니다. 몇 월 며칠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걸 느낀다. 라고 감정 표현을 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법칙. 이번엔 사례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쇼트트랙 선수 스티븐 브래드버리는 동계올림픽 역사상 가장 운 좋은 선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가 2002년 솔트레이크시티 동계올림픽에 출전했을 당시만 해도 많은 주목을 받던 선수는 아니었어요. 남자 쇼트트랙 1000m 결승전에 출전했을 때 그는 선두 그룹에서 반바퀴 정도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우승 후보들이 한꺼번에 뒤엉켜 넘어지면서 멀리 떨어져 있던 그가 그 모두를 제치고 1위로 결승전을 통과하게 돼요. 브래드버리가 행운을 만난 것은 결승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차전에서도 먼저 들어온 선수가 실격 판정을 받는 바람에 다음 라운드에 또 진출을 하게 돼요. 덕분에 그는 어부지리로 결승에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행운의 주인공이 되기까지는 그는 험난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했어요. 12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5시간씩 주 6회 훈련을 해왔고, 게다가 이전에 출전한 올림픽들은 불운의 연속이었습니다. 올림픽이 끝난 뒤 브래드버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이 좋았던 건 사실이다. 결승전이 시작된 지 1분 30초가 될 때까지도 내가 메달을 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행운을 얻는 그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꾸준히 노력했다는 사실도 알아주길 바란다. 이 금메달은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나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다. 저는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학원 노트를 작성만 하면 부자가 되는 걸까? 하고요. 저만 그런 생각을 하나요? 노력이 0이면 아무리 행운을 빗대도 결과는 0이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말이라고 해요. 행운은 우리의 노력의 곱셈이 되는 것이지 덧셈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행운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이에요. 노력에 비해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6번째, 행운의 길을 걷다. 지금까지 5번째 길까지 계속 가다 보면 누구나 슬럼프가 찾아오고 정체기는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이 기다림의 기간에도 주의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악연을 멀리하기. 두 번째, 고정관념을 깨기. 세 번째, 매트릭스를 탈출하기입니다. 첫 번째, 과도한 기대를 하게 되면 악연에 쉽게 빠지게 되고 자신의 눈을 멀게 합니다. 먼저 준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돌려준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악연을 피하고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고정관념 깨기는 너무 늦은 때는 없다. 스티븐 잡스의 명언입니다. 당신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그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남들이 내는 소음이 당신 내면의 목소리를 잠재우지 않게 하라.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를 용기를 내는 것이다. 매트릭스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는 네 마음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으로 가는 문까지만 보여줄 수 있다. 그 문을 통과해야 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결국 매트릭스를 깨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한 발짝만 더 넘어서면 모든 것이 생각보다 더 빨리 그러나 쉽게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결국 해빙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감사히 느끼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 나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여 매일을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갈 때 부와 행운이 가득해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의 감정을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낯선 숲으로 난 길 위에 서 있다.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렇다고 불안하거나 두렵지는 않다. 해빙의 세상을 사는 나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길 위에서 행운의 여신이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 진짜 세상으로 나온 내 앞에는 이제 부와 행운만이 가득할 것이다. 발을 한 걸음 내딛는다. 길을 걷는 내 머리 위로 찬란한 태양이 빛난다. 옆을 돌아보자 또 다른 나의 태양. 서윤이 환하게 웃고 있다.
그 황금빛 에너지를 온몸에 느끼며 나는 앞으로 나아간다. 아, 나는 이 순간을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헤빙을 하고 있다.